이 옷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허니칩 씨, 작업실에서 노란색 이어폰 못 봤나요? 평소에는 빨간색 이어폰을 썼는데 오늘 모처럼 바꿨어요. 그런데 없어졌네요. 자세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아침에 탔던 차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과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어폰을 안 썼죠. 그럼 부탁할게요, 허니칩 씨. 못 찾아도 괜찮아요. 집에 열 몇 개나 더 있어요.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어폰마다 기능이 달라요. 곡을 쓸 때는 소음 차단 이어폰을 사용하는데 세상이 아주 조용해지는 것 같거든요. 운동할 때는 운동용 이어폰을 써요. 아주 밝은 초록색이에요. 오늘 사용한 노란색 이어폰은 디자인이 사이버펑크 스타일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우리가 같이 노래를 들을 때 쓰는 하얀색 이어폰이죠. 아름다운 추억과 관련이 있어서 매번 사용할 때마다 행복해져요. 나한테 선택받은 게 행복한 일인가요? 허니칩씨 눈의 주기락은 그런 모습이었군요. 하지만 나에게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행복한 건 선택받는 게 아니라 그녀가 있기에 행복한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거대한 건물이 하늘 깊은 곳에 우뚝 서 있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인 유리에 먼 곳에 네온사인과 초승달이 비쳤다. 허유는 옥상에 쪼그려 앉아 맞은편의 고요한 빌딩을 바라보았다. 곧바로 이어폰에서 8시를 알리는 목소리가 울렸다. 시작해. 허유는 스토퍼를 조이며 작용점의 안전을 확인한 뒤 두 건물 사이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뛰어내렸다. 허윤의 대외적인 신분은 가드였다. 그는 몬더리 치바의 주인에게 고용되어 있지만 술을 제조하거나 술잔을 닦는 일은 하지 않았다. 오후에 손님이 올 거니까 네가 응대해. 카운터 뒤에 있는 남자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술잔을 닦았고 늘 그렇듯 고개도 들지 않고 임무를 내렸다. 허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키자 그 남자가 한마디 덧붙였다. 이번엔 장기 계약이야. 고용주의 신분이 특별하니까 조심해. 허윤은 수많은 임무에 나섰지만 사장이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건 처음이었다. 그건 고용주가 만만치 않다는 뜻이었다. 사장은 카운터에서 자료를 던져주었다. 허윤은 자료를 받아 몇 번 훑어본 뒤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었다. 이 사람이었어요? 사장은 그의 생각을 눈치챈 듯 웃었다. 네가 그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직원을 생각해서 주의를 줬는지 알게 될 거다. 허윤은 반신반의하며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손에 든 작은 나이프에서 은빛이 반짝이며 이 순간 그의 우스꽝스러운 심정을 드러냈다. 파일의 남자는 찬란한 금발이었고 푸른 눈은 호수를 머금은 듯 깨끗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연예계를 전혀 모르는 허윤도 사진 속의 사람은 알고 있었다. 가장 인기 있는 슈퍼스타 주기락. 그의 웃는 얼굴은 거리의 전광판과 편의점에 새로 나온 감자칩 포장지 위에 찍혀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시선을 머물게 했다. 가장 빛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비싼 돈을 주고 정보를 사는 걸까? 허윤은 고용주가 제시한 조건과 가격이 나열되어 있는 파일을 바라보았다. 거절할 수 없는 가격이었고 조건도 그 가격에 어울렸다. 다른 사람의 업무는 모두 배치했어. 너도 이제 준비해. 허윤은 마음속으로 이 주문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계산했다. 또한 자신의 궁핍한 상황을 떠올리며 재빨리 파일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주 선생님을 위해 일을 해야겠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 시간이 되었다. 바의 문이 열리자 허윤은 자신도 모르게 힐끗 보았다. 들어온 사람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옷차림은 평범했다. 그는 곧바로 카운터로 걸어가 사장에게 편지 봉투를 던진 뒤 모자를 벗어 금빛 찬란한 머리카락을 드러냈다. 전에 약속한 대로예요. 그는 간단하게 말했고 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만약 그의 신분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허윤은 이 스타의 분위기가 가게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 봉투를 챙긴 뒤 턱으로 허윤을 가리켰다. 허윤은 카운터에 기댄 채 오른손으로 나이프를 돌리며 앞에 있는 손님을 향해 눈썹을 올리며 인사했다. 사실 평소에는 손님에게 예의를 차렸지만 허윤은 왠지 상대를 놀리고 싶었다. 상대의 신분 때문에 더 그랬는지 아니면 이 슈퍼스타의 멋진 얼굴 속에 감춘 실제 모습이 궁금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기락은 담담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알고 있겠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에 허윤은 어깨를 으스기며 나이프를 집어넣었다. 대충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할 수 있어. 주기락은 이렇게 대담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본 듯 고개를 들어 한마디를 더했다. 잘 생각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저기, 우리는 손님의 주문을 받으면 끝까지 책임지거든. 비록 임무를 나 혼자서 맡는 건 아니지만 임무 범위 안에서 설사 당신이 나를 불바다에 빠뜨린다고 해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낸다고. 허윤은 곧바로 주기락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잘 부탁해. 주기락은 예의상 그가 내민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는 눈앞의 사람과 거래 이외의 접촉은 피하고 싶은 듯 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주지. 그는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 발을 떠났다. 이 스타는 어떻게 여길 찾아온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랑은 다르네요. 허윤은 몸을 돌려 검지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사장은 천천히 그에게 술잔을 건네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확실히 일반적인 스타가 아니야.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곧 알게 될 거야. 허윤은 직업적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주기락이라는 고용주의 조건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가 제시한 보수면 허윤이 컵라면을 먹을 때 거리낌 없이 토핑을 추가할 수 있는 정도였기에 그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를 진행했다. 허윤이 모든 준비를 마치자 주기락도 약속에 맞춰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다. 허윤은 주기락이 그의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30분 뒤에 그는 주기락에 대한 인상이 철저히 뒤집혔다. 주기락은 관련 정보에 대해 몇 마디 물은 뒤 컴퓨터를 켜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곧바로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닌 듯한 초록색 물결 같은 복잡한 코드들이 스크린을 빠르게 지나갔다. 주기락의 움직임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허윤이 감탄을 자아냈다. 와, 대단한데?
의뢰자들이 자신들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 자신과 관련된 비밀과 믿음을 지불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연예인을 하는 것도 고생인데 부업까지 하는 건가? 스크린의 보안 시스템이 해제되었고 빨간 경고가 녹색으로 바뀌며 연못시의 어떤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야 주기락은 손을 멈췄다. 찾았어. 그는 기지개를 켜고 마실 것을 찾는 듯 습관적으로 컴퓨터 옆으로 손을 내밀었다.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자 그는 작게 하고는 손을 멈췄다가 곧바로 걷어들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를 몇 개 추려냈어.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확인이 필요해. 그쪽은 어떻게 됐지? 주기락의 해킹 실력에 놀랐지만 허유는 자신의 일을 잊지 않았고 앞에 있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는 설치됐어. 하지만 아직까진 움직임이 없네. 2, 3일 정도 더 기다려보자. 주기락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닫았다. 그는 이곳에 왔을 때 그대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떠났다. 허유는 몸을 일으켜 어깨를 움직였고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건물 모퉁이에 있는 자판기 옆에서 검은색 모자를 쓴 주기락이 허리를 굽혀 동전을 넣었고 곧바로 파란색 사이다가 떨어졌다. 거리는 멀었지만 허유는 그 음료가 또렷하게 보였다. 사과 맛의 당분 함량이 아주 높아 일부 사람들은 구매를 꺼렸고 덕분에 판매량이 부진했다. 주기락은 단숨에 마셨다. 눈에 곡선이 그려지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고 플라스틱 병을 가볍게 쓰레기통에 던져 넣은 뒤 몸을 돌려 떠났다. 허유는 또다시 주기락에게 조금의 호기심이 생겼다. 다음 만남은 한참 뒤에 이루어졌다. 그동안 주기락이 먼저 허윤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었다. 그는 계속 표시한 구역을 모니터링하며 주기락의 연락을 기다렸다. 기다리는 시간은 조금 지루했다. 그러다 우연히 편의점의 TV 뉴스에서 주기락이 어떤 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이볼버 신분을 들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허유는 컵라면을 먹으며 TV 속에서 카메라를 응시한 채 신분을 숨긴 것을 인정하는 주기락을 바라보았다. 그는 컵라면을 한 입 삼키며 이 고용주의 행동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주기락과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저렇게 경고망동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뒤 주기락의 소속사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주기락은 창작 활동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허유는 어둠 속에서 암시장에서 구매한 권총을 분에 결합했고 옆에 있는 스크린에는 최종 추적된 단서가 띄어져 있었다. 사냥꾼 게임. 그는 이제 고용주에게 연락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 즐겁고 거친 벨소리가 울렸다. 허유는 사냥꾼 게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지만 주기락이 전화로 추적하겠다고 했고 그들이 전에 조사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고를 집중했다. 주기락의 단서를 따라 조금씩 더듬어 나가자 어둠 속에 발톱을 드러낸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는지 드디어 누군가가 미끼를 물었다. 허유는 권총을 허리춤에 찔러 넣고 휴대폰을 들어 주기락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몇 번 울리더니 연결되었다. 무슨 일이야? 상대가 활동했던 빌딩을 찾았는데 오늘 밤에 한번 가보려고. 운이 좋으면 뭔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전화 너머의 주기락은 잠시 멈칫했고 숨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말을 멈췄다. 저쪽에 주기락 혼자만 있는 게 아닌 듯 했다. 허유는 희미하게 다른 사람이 주기락과 말하고 있는 게 들렸고 주기락이 대답하는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커졌다. 형, 정말 간식 몰래 먹은 적 없다니까? 못 믿겠으면 와서 봐요. 이따가 다시 와.
지금 영감을 떠올리고 있어서 형이 끊어버리면 다음 신곡 멜로디가 사라질 거야.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형이 내 간식 상자 3박스랑 냉장고 2개 정도의 탄산음료를 숨겨버린 비인간적인 사건을 말하지 않았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아마 그 형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주기락을 놓아준 듯 했다. 허유는 주기락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았다. 분명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빛과 따뜻함을 지녔지만 오히려 어둠으로 들어가려 하다니. 그는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결국 참았다. 고용주들은 자신들만의 비밀이 있다. 본분을 지키고 묻지 않는 것이 여기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잠시 후 주기락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휴대폰에서 들렸다. 주소 보내줘. 나도 갈게.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런 말은 나를 안 믿는다는 거잖아. 허유는 주기락이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재차 자신의 업무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늘 업계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기락이 여전히 그와 함께 움직이려고 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빌딩 주소를 주기락에게 보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은 밤하늘 아래 허유는 주기락의 암호를 수신했다. 그는 일어나 밧줄의 힘을 빌려 맞은편 빌딩으로 몸을 내던지더니 바로 맞은편 빌딩의 방으로 굴러들어가 숨을 죽였다. 예상했던 단서는 없었고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커다란 유리창이 열리자 차가운 달빛이 남자의 찬란한 금발과 앞에 있는 시한폭탄을 비췄다. 당한 건가? 누군가가 이번 방문을 예상하고 우리한테 선물을 남겼네. 주기락의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허유는 그가 뇌관을 밟은 것을 보고 순간 숨이 막혔다. 주기락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두 손으로 컴퓨터를 빠르게 두드리며 코웃음을 쳤다. 내부 구조는 복잡하지만 빈틈은 있어. 얼마나 걸려? 5분? 허유는 스크린에 표시된 시간을 보았고 정확히 5분이 남았다. 너무 위험해. 허유는 몸을 숙여 옆에 있는 휴대용 도구 가방에서 분석선을 꺼내 폭탄 내부에 살짝 꽂았다. 나한테 맡겨. 1분 안에 끝낼게. 허유는 각종 복잡한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데 재주가 뛰어났다. 그는 껄렁한 모습을 거두고 신중하게 움직였다. 주기락은 말을 하지 않고 폭탄 해체를 멈춘 뒤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다. 이 세상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없고 누구도 완벽히 숨을 수 없다. 최고의 해커는 끝이 없는 데이터 속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내용을 찾아내고 계속해서 조합하여 어떤 물체가 생성되고 모여서 커졌다가 해체되는 흐름을 알아낼 수 있다. 매일 정보의 홍수는 모든 사람의 희로애락을 담은 채 도시를 지나며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이 방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조심스럽게 모든 정보 경로를 파악했지만 오히려 이런 행동이 주기락으로 하여금 정확한 주소를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컴퓨터가 탁 하고 닫혔다. 주기락은 짧게 숨을 내쉬었고 이때 허윤도 데이터를 해석해 폭발 장치를 끄는 데 성공했다. 드디어 끝냈네. 허윤은 일어서서 주기락을 보았다. 이건 어떻게 할 생각이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여기 둘까? 그들이 이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 제대로 답례를 해야겠지? 주기락은 몸을 돌려 어둠 속에 숨겨진 대문으로 걸어갔다. 허윤은 쓸모없어진 장치를 들고 주기락의 뒤를 따라갔다. 빌딩에서 나와 작은 골목을 지날 때 허윤은 걸음을 멈췄다. 잠깐만. 그는 주기락을 향해 외치며 오래된 자판기에 동전을 몇 개 넣었다. 기계가 울리더니 전자음과 함께 파란색의 탄산음료 2개가 허윤의 손에 나타났다. 그는 주기락에게 한 캔을 건넸다.
상대는 받지 않았고 조금은 차가운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다른 사람이 염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허윤은 웃으며 주기락의 어깨를 두드리려 했지만 상대는 몸을 피했다. 그는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돌아서서 머리를 극적였다. 스타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익숙하지 않나? 그가 어둠에 잠기는 순간만큼은 아무도 그를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와 연결짓지 못할 것이다. 주기락은 살짝 멈칫했다가 허윤이 들고 있는 탄산음료를 받았다. 참, 방금 장치를 해체할 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나를 믿는 거야? 폭발해서 죽으면 어쩌려고? 눈앞에 그 사람은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옅었지만 확실히 주기락 특유의 미소였다. 지금의 그는 빛과 그림자를 모두 몸에 들이운 듯 했고 태양과 달은 똑같이 거대했다. 단지 한 판 걸었을 뿐이야. 결국 내가 이겼고. 그는 단숨에 음료를 다 마신 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거리를 걸었다. 허윤은 문득 주기락은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와 협력한다면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일을 만날 것 같았다. 충분히 위험하고 또 충분히 자극적일 것이다. 역시 진정한 친구는 이런 것이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주기락을 생사를 함께한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앞을 향해 외쳤다. 장치 내부 구조는 내가 돌아가서 연구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줄게. 근데 며칠은 걸릴 거야. 멀리 있는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밤의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다. 장치 해독에 꽤 많은 노력을 들였다. 허윤이 모든 분석 데이터를 획득했을 때는 며칠이 지났다. 주기락이 상대의 진짜 서버 위치를 보내주었다. 허윤은 이 단서와 장치의 특수 재료를 통해 한참을 애쓴 뒤에야 사냥꾼 게임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 생존 게임이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비록 그도 평소에 피가 튀는 장면을 많이 봤지만 이 일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즉시 주기락에게 알려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주기락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허윤은 몬드리치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일어나 주기락을 찾아가기로 했다. 1분이 지체될수록 노출될 위험도 그만큼 증가한다. 하지만 주기락이 그와 거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을수록 좋다. 그래서 허윤은 경비원을 피해 뒷마당의 대문으로 왔다. 대문의 보안 시스템은 매우 복잡해서 자칫 잘못하면 경보장치가 작동하게 된다. 딱 봐도 주기락의 솜씨였다. 허윤이 어떻게 보안 시스템을 해제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기락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마당에 앉아 있었고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너머의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주기락은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요 며칠간 키운 버섯을 보여줄게요. 내 머리 위에 있는 건 새로 자란 거예요. 요 며칠간 집에서 노래를 썼는데 완성되면 데모를 보내줄게요. 며칠 뒤에 감금이 풀리면 제대로 한 끼 먹을 거예요. 당신은 먹고 싶은 거 있나요? 그는 자연스레 작은 태양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그 빛은 주기락뿐만 아니라 그와 통화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다. 그랬구나. 허윤은 상황을 깨달았다. 그는 늘 주기락은 왜 이렇게 모순이 많은지, 왜 밝게 빛나는 그가 어둠 속을 걸으며 자신과 같은 사람과 교류하는지 궁금했다. 이제 답을 찾았다. 구름 위에 사는 별이라도 영원히 관심을 가지며 지키고 싶은 미래가 있었다. 갑자기 바삭거리는 소리가 났다. 허윤은 곧바로 앞을 바라보았다. 전화 저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기락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휴대폰을 쥔 채 눈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조각난 유리잔이 흩어져 있었다. 허유는 주기락의 이런 표정을 처음 보았다. 그는 뭔가 눈치챈 듯 망설이지 않고 나무 사이로 지나 밖으로 나갔다. 주기락을 처음 본 뒤로 그에 대한 허윤의 추측은 맞은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자신만만하게 한 번 더 도전하기로 했고 틀리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건 바로 주기락은 그의 믿음을 맡길 만한 사람이란 것이다. 허니칩 씨의 위로가 필요해요. 점심 때 혀를 대어서 지금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오늘 매니저 형이랑 아주 유명한 탕바오 가게에 갔는데 실수로 국물에 데이고 말았어요. 아니에요. 평소에 탕바오 먹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데요. 오늘은 실수예요. 잠시 한눈 팔다가 빨대를 너무 세게 꽂아서 국물이 튀어나왔어요. 다급해져서 국물을 마시려다 이렇게 됐어요. 만찬을 눈앞에 두고 아무 맛도 느낄 수 없다니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안 가도 돼요. 내일이면 나을 거예요. 오늘 못 먹은 건 내일 다 보충할 거예요. 대표님, 매니저 형한테 매수당한 거예요? 아니다. 그 반대죠. 그런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안 궁금해요? 이렇게 맛있는 탕바오를 허니칩씨랑 같이 못 먹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허니칩씨랑 같이 그 가게에 가려고요. 이번에야말로 나의 고도의 기술을 보여주려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포인트는 우리 안 본 지 좀 됐다는 거예요. 식사도 좋고 다른 것도 좋으니까 어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